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소개해 줄게. 돈. 돈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어떤 이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는 풀고 싶지만 언제나 풀 수 없는 숙제 같은 돈에 대해 알고 싶어 이 책을 골랐어. 2024년 구독자님들이 조금은 돈을 이해해서 마음과 실생활이 넉넉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소개해 볼게. 돈은 인격체다. 작가는 돈을 사람처럼 사고,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정의하고 있어. 인격체인 돈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가지 않으며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 가두어 놓거나 금고에 넣어 놓기만 하면 도망가려 하고 나쁜 곳에 쓰여지면 비참함을 느껴 주인을 떠나며 반면에 좋은 일에 쓰여지면 감동을 느껴 친구를 불러오고 자식, 이자 또는 수익까지 낳기도 한다고 하지. 그러므로 품 안의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돈을 단순히 소유물이 아닌 존중하고 감사히 대한다면 돈은 스스로를 불러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셔. 나도 이런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돈을 움켜만 쥐지 말고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다시 그 돈이 불어나 돌아오며 돈을 가지고 다닐 때에는 지갑에 넣어서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말이 기억나.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작가는 코스트코를 가실 때마다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카트를 보면 챙겨서 매장 쪽으로 가져가신대. 본인이 예전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할 때 부서지고 없어진 카트 때문에 연 3만 불 이상 손해를 보셨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며 남의 물건이라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해. 이처럼 남의 물건, 남의 돈, 회사 돈, 공금, 세금 등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어떻게 진정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하네. 즉 친구가 밥 산다고 할 때는 비싼 거 먹고 회사 돈으로 회식할 때는 함부로 술을 시키며 부모 돈을 물 쓰듯 하며 공공 물건이나 의료 서비스 등을 함부로 이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모두 내 돈을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지. 즉 자기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러우면 남의 자식, 며느리나 사위도 귀하게 여겨야 내 자식도 귀한 대접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야. 작가는 이제 코스트코 주식까지 갖고 계시니 코스트코 카트의 밖에 하나는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카트를 소중히 하신다고 하네. 맞아. 왜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가 살 때는 아메리카노 마시다가 남이 산다고 하면 더블샷에 프라푸치노 시키는 사람. 자기 물건은 아끼면서 남의 것을 빌려가서 함부로 쓰고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줘도 어디가 망가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 여기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좀 이해가 되면서 고소하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정말 모순적인 이야기지? 작가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래. 왜냐하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바른 판단을 그르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사기에 쉽게 현혹되지. 그리고 어쩌다 요행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키기가 어렵고 다시 가난에 빠지게 된다고 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돈을 쓰는 능력이 필요하지. 그러므로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 시드머니를 만들고 복리 개념을 깨닫고 금융 지식을 쌓아가며 적절한 투자를 시작해야 해. 즉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만들어 욕심을 줄이고 자산을 키워나가 그 자산의 이익이 자신의 노동 이익보다 클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는 젊었을 때부터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의 글을 읽고 또 주변을 봐도 너무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해.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야. 하지만 부모가 부자라야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사업에 성공하는 확률보다 낮으니 그나마 제일 쉬운 것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지.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창업하는 거야. 하지만 창업은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더라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 그러나 만약 성공하기만 하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래. 즉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거지. 그러므로 업종 대표주, 즉 1 등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사서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면서 본인이 회사의 주주이니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해서 5 년, 10 년을 투자한다면 40 대에는 자본이 근로소득을 넘게 되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셔. 이 글을 읽으니 좀 반성이 되더라고. 나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회사에 대해선 잘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 샀다가 좀 오르면 팔아버리고 어떨 때는 너무 손해를 봐서 팔아버리고 싶지만 손해본 돈이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았거든. 조금이라도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봤다면 일이 일비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책을 읽다 보니 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저자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좋은 회사에 장기로 투자하는 방식을 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이 책을 읽으며 부자가 되는 데에는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 그리고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라면 부자로 느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지. 저자의 경험과 생각이 솔직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고 실생활에서 직접 와닿는 내용이 많아 재미있게 읽고 있어. 우리 모두 노동에서 벗어나도 적정한 수입이 나오고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 남과 비교할 필요를 못 느끼는, 즉 육체와 정신이 둘 다 자유로운 진정한 부자가 되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해 줄게. 곧 만나. 빠빠이.